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연이어 강력한 세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곧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1주택자들이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공세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선 경고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지방선거에 앞서 먼저 장특공 축소 등 일부 규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참모는 여권 내에서 지선을 앞둔 부동산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전달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와 발언을 통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그동안 새벽과 일부 주말에 문을 닫도록 했던 대형마트 규제를 온라인 배송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만 성장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 기한을 2029년 11월까지 연장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민주당 입장이 돌연 바뀐 건 최근 논란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탓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논란을 자초해왔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의 급성장만 도와줬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당정은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에 대해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방침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에 포장과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오프라인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약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 상권 초토화가 우려된다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MB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38일 만입니다.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이 구속영장 신청 이유입니다. 강 의원이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1억 원을 줬다는 자수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신병 확보의 변수입니다.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신병 확보 이후 경찰이 짜맞춰야 할 퍼즐은 더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진술이 다릅니다.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고 나서 다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구체적 방식을 알려주며 직접 후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반환 조치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경찰은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 보고 두 사람에게 뇌물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인물 출국 금지와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시의원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원금을 줄여 모의했다는 의혹 수사를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하는 언급을 한 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이 종전에 매우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밀착해온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을 거론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골적인 칭찬의 표현만을 골라 다카이치를 추켜 세우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겁니다. 특히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은 건 유례없는 노골적 총선 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여론과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파격적 발언은 조찬기도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을 강조하며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둔 연방 대법원을 겨냥해 적법 결론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I hope we get that Supreme Court decision because we ha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 매우 노력 중이라며 종전에 매우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천국 발언을 또 꺼낸 뒤 자신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며 천국에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really think I probably should make it. I mean, I'm not a perfect candidate, but I did a hell of a lot of good for perfect people. 일본의 개헌 문제와 직결되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또 내부적으론 상호 관세에 대한 최고법원의 적법 판결을 요구하는 주문까지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압박 발언 수위는 갈수록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